튼튼한 안보는 국군이 책임지고 장병들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수호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들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병영,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행궁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하영 씨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오늘 함께하지 못했어요. 네, 아영 씨 빨리 완쾌하세요. 신하영 씨 빈자리 그냥 비워두고 갈까요? 안 되죠. 채워주실 분이 왔습니다. 행복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분 허성연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송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전회에서 스태프를 맡고 있는 허송연입니다. 양수이 때 5년한테 쉽게 하려고 안 먼저 하는 거야? 알겠어. 특히나 먼저 플랜카드 사용하시는 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5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하영 아나운서님께서 아프신데 빨리 완쾌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왜 미소를 너무 티났나요? 아, 그게 아니라 작가님께서 이렇게 얼굴 도장 찍어 놓으시면 국방TV에서 또 언제 부를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럼요. 네,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네, 국방TV 간판 프로그램이 이렇게 행궁기에 제가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저의 행복하고 긍정적인 에너지 우리 장병분들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활약 잘해주시면 지금 그 위문열차 네. 그 MC가 권재관 씨인데 위트에 타거든요 지금 위트에 탑니다 지금. 예. 아니, 저는 또 남을 끌어내리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신생 프로그램 어디 좀 좋은 데 있으면 네, 언제든지 네, 불러주십시오. 제작비가 없어가지고. 아. 자, 그리고 Congratulation, 소연이 복귀를 축하합니다. 야, 소연. 데이데이. 아,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았어요. 알았지요. 소연 씨 어때요? 지금 완쾌되셨어요? 아, 진짜 정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사랑 덕분에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네. 정말 아프지 않았고요.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건강하게 잘 쉬다가 왔습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데이데이 소문에 의하면 우리 같은 멤버인 혜인이를 유난히 예뻐했다고 들었거든요. 다른 식구분들도 그렇고 약간 삐졌어요, 저. 누구? 혜인이요. 혜인이가 누구지? 아이, 에이. 라브 멤버니까 저희가 우리 소연 씨를 봐서 잘해드렸죠. 그런 거예요. 라붐인데. 데이데이 그런 거예요? 아, 그럼요. 라붐은 언제나 사랑이죠. 반해버렸어? 충성! 자, 오늘은 소연이 복귀한 뜻깊은 날이기도 하지만 며칠 전 국군에도 뜻깊은 날이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아, 행궁기 멤버들이라면 다 알아야 되는데. 뭐지? 장교분들께서 좀 말씀해요. 알 것도 같은데 일단 네. 대인님한테 기회를. 그래도 행궁도 오래 하셨으니까. 4월 15일 바로 해병대 창설을 기념하는 해병대 날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남자들 가슴에 이제 로망 하나, 해병대에 대한 로망 하나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요 앞에 살짝만 남겨둔 그 돌격 머리 아시죠? 그리고 빨간 모자, 그리고 빨간 명찰. 네. 멀리서 봐도 딱 해병대인지 딱 보면 알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건 몰라도 뭔가 해병대 분들은 딱 그 포스와 외모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해병대 그 돌격머리 어울리는 사람이 진짜 잘생긴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현빈 씨라든가 오종혁 씨. 돌격머리 해도 멋있잖아요. 근데 이 돌격머리 왜 하는지 아세요? 해병대에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상징 아닐까요? 아니, 저도 몰라서 묻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왜 아시는 분? 제가 또 네. 깔끔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군튜버. 해병대 머리, 이마 윗부분에 모발만 이제 살짝 남긴 이 머리를 상륙 돌격형 머리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네. 이제 앞머리 3cm, 그리고 귀 5cm 이내. 이건 전투 중에 부상을 당했을 때 바로 수술이 가능하도록 옆머리랑 뒷머리를 짧게 이발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수영할 때 물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받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아이고, 그런 언제든지 스타일이네요. 수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혹시라도 전시 상황일 때 그러니까. 다쳤을 때. 제가 또 그 알기로는 그 물에 빠졌을 때 이렇게
끄집어내. 잡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그런 쪄서 남겨둔다는 얘기를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카더라일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진짜일 수도 있고. 짧아서 안 잡히지 안 잡힐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니, 여기 그 머리는 조금만 살짝 좀 길어요. 제가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그 저기 효자손 씨가 대한민국 대표적인 군 튜버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조만간 뭐 헤어스타일을 돌격머리로 바꾸신다고? 바꾸신다는 거. 와, 역시 제가요? 그리고 또 해병대 하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 귀잡해. 네, 귀잡해. 근데 저 사실 어릴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진짜로 귀신을 잡으러 다니시는 분들인가 싶었었거든요. 아니에요? 아.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귀신 잡는 해병대. 이게 한국 전쟁 당시에 단기간 내에 통영에서 기습 작전에 성공을 해서 네. 적의 점령지를 탈환한 해병대를 보고 한 외신 기자가 귀신도 잡을 만큼 놀라운 일을 해냈다라고 한 이후부터 귀신을 잡는 해병대라는 말이 유래가 됐습니다. 아, 저도 귀신 잡는 해병대 말만 들어봤지 유래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예. 외신 기자들도 깜짝 놀랄 만한 대한민국의 해병대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네. 정말 든든한데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행군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네.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군기 첫 번째 코너입니다. 55만 국군 장병, 275만 예비역들의 리얼 공감 프로젝트 94군번 김대희 씨도 그리고 또 TV를 시청하고 있는 22군번도 함께해요. 보기만 해도 재미있는 사연, 유용한 정보가 쏟아지는 충성 TV 앞으로 뭐야? 충성 TV. 네, 지난주에 혜인 씨가 충성 TV 시그니처 포즈를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유명해요. 맞아요. 충성 TV 앞으로 뭐야? 충성 TV. 충성 TV 앞으로 뭐야? 아, 충성 TV. 이거 제가 이렇게 오, 재밌네. 충성 이게 나온 거지? 그렇지 않아도 혜인이가 충성 TV 녹화가 너무 재밌었다고. 특히 이제 데이데이와 랭킹 TV 할 때 너무너무 재밌었다고 네. 말을 하더라고요. 네. 또 놀러 오고 싶다고. 아, 그래. 아우, 저희는 뭐 언제든지 환영이죠. 라붐은 이제 뭐 저희 행복의 가족이죠. 네. 자, 요맘때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중요한 부대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부대 행사. 뭘까요? 네. 요맘때 하는 부대 행사. 바로 뭐야? 진지공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년에 딱 2번 봄과 가을에 각종 시설을 보수하고 신축하는 진지공사. 네, 오늘 요것과 관련된 사연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만나보시죠. 때는 2015년 봄이었습니다. 저희 부대는 4박 5일 동안 수경을 하면서 진지공사를 하는데 당시 수경지는 폐교를 개조해서 만든 오토 캠핑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게 진지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던 마지막 날 무심코 수경지를 둘러보다가 저는 신봤다를 에이, 누가 신봤는데 그 신봤다 이렇게 저는 반등성이 하신 줄. 신봤다! 아하. 저는 반등성이 하신 줄. 신봤다! 아하. 를 외치고야 말았습니다. 오토 캠핑장 한편에서는 냉장고가 있었고 거기에는 소주와 맥주가 어머. 술이 있었어? 절 보고 환하게 웃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야? 냉장고 속에 군에서 사실 음주는 있을 수가 없지만 그렇죠. 진지공사로 너무 지쳐 있던 때라서 저는 일탈을 결심하고 공범을 모색했습니다. 야, 내가 지금 방금 뭐 온 줄 알아? 뭐, 몇 대지? 그게 아니고 술. 술, 알코올! 야, 술 어딨어? 야, 술이라는 단어를 너무 오랜만에 들어봤어. 야, 너무 낯설다, 야. 1층 중앙연관에 그 냉장고 있는데 거기 소주, 맥주 있더라고. 오토 캠핑장 왔다는 사람이 놓고 간 것 같아. 레알? 대박! 우와! 야, 그 자정에 원래 나와. 우리 둘만 몰래 먹자. 너 어디 가서 절대 얘기하지 마라. 콜! 저는 잠판 후 동기는 마카오박에 빙의한 듯 영화 도둑들처럼 학교 구조를 스캔하고 동선을 파악하며 은밀하게 알코올 구조 작전을 세웠습니다.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큰일 나죠. 그리고 결정의 시간 모두가 잠든 틈을 몰래
텐트를 빠져나온 저희는 무사히 술을 꺼내서 어디로 들어가냐? 빈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회개했으니까. 그들을 영접하는 순간 제 눈에 정말 이슬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잔, 두 잔, 기분 좋게 취해가던 찰나에 동기 갑자기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야, 이게 아까 내가 이게 좀 많이 취했어요. 내가 삽질하면서 발견한 더덕인데 우리 이걸로 당금주 만들자. 당금주. 자막 필요. 소주 아깝게 당금주야. 그냥 그 소주 먹어. 야, 당금주가 더덕주가 얼마나 몸에 좋은지 아냐. 기침을 먹게 하고 회 왔다야 임마. 아무튼 나중에 우리 저녁하고 다시 여기 와가지고 당금주 꺼내 먹자. 이렇게 알딸딸한 상태로 귀한 더덕을 넣어 동기와 저는 더덕주를 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밤 캠핑장 구석에 나무 밑에 땅을 파서 타임캡슐처럼 묻어두었죠. 저녁한 지 재배한 지 시간이 제법 흘렀지만 아직 그 더덕주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동기야 보고 싶구나. 우리 같이 더덕주 마시러 가자! 야, 지금 들켰네요. 지금쯤은 아주 그냥 진행일 텐데. 약이죠, 약이죠. 아, 뭐가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어딘지 맞아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사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아무래도 진지공사가 육체 노동이다 보니까 이게 몸이 힘들잖아요. 술이 엄청 땡기거든. 네. 센스 있는 간부님들은 이제 1994년도에는 새참으로 막걸리도 주고 그랬었어요. 아 근데 저는 진지공사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진지공사가 도대체 뭐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전쟁 영화 같은데 보면은 적한테 안 들키려고 이제 도랑이나 벙커 같은데 이제 숨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저희는 이제 진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무래도 매일 사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좀 망가지기도 하고 헐거워지기도 하다 보니 그걸 이제 봄이나 가을 때 이제 진지를 보수하고 그쵸. 신축을 하기도 하는 작업을 진지공사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진지를 만들 때는 중장비 도움 없이 지붕 없는 집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부대마다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보통 삽질, 곡괭이질로 구덩이 파고 콘크리트 블록, 흙, 벽돌, 자연석을 쌓아서 축대를 만들어야 해요. 물론 자재 옮기는 거는 장비는 없고요. 병사들이 장비 도움 없이 일일이 다 합니다. 장비가 네. 어디 있어? 그래서 이게 진짜 생각보다 엄청 고된 작업이에요. 그럼요. 그럼 그걸 매년 이제 보수 작업을 한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보통 벙커나 교통호, 배수로 같은 참호는 흙이나 벽돌로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망가지기 마련이에요. 여름에는 장마가 오기도 하고 겨울에는 혹한으로 작업하기가 어려우니까 1년에 2번, 봄하고 가을에 진지공사를 합니다. 네. 김수영 중위는 그 공군에서는 진지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공군에서는 아쉽게도 진지공사가 없습니다. 예? 와.海군도 진지공사 안 해요. 예. 예, 공군은 그래도 이제 간이초소 같은 경우 병사들이 직접 보수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육군과 달리 공군에는 기지 내에 이제 기지 방어를 위한 초소나 참호를 짓기 때문에 좀 더 단단하게 건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전문 인력인 우리 공병대대에서 작업을 합니다. 네네. 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피라미드는 사람이 만든 게 맞다 이 말을 진지공사를 해본 사람이면 정말 사람이 못하는 일이 없다는 걸 알게 된다라고 네. 장병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그만큼 힘든 작업이다. 피라미드 만드는 것만큼 힘든 작업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럼요. 그 진지공사도 정말 그 힘든데 진지하게 해서 그런가? 아니요. 아니요. 진지를 안 먹고 해서 그래요. 자 여기서 자연을 살리자, 우리를 지키자. 코너 속의 코너 랭킹 TV 타임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아, 제일 기다려져. 아유. 행군기의 진지공사? 설레. 네. 벌써부터 힘드신 것 같은데. 나 지금 궁서체다. 이거 너무 힘든데. 진지공사 극한 작업 베스트 5입니다. 충성
전역 26년 넘은 병장 김대희 진지공사 명 받았습니다. 충성. 충성! 군병아리 소연 진지공사 극한 작업 베스트 5 시작합니다. 진지공사 대백서 빠밤 해주셔야죠. 아니, 얘기 없었잖아. 진지공사 대백서 시작. 빠밤. 네, 김 병장님 5위부터 가실까요? 여기가 일주일 동안 숙박한 수경이다. 야야야 정희병. 충성마트에서 부식 많이 챙겼지? 이병 정소연 그렇지 말입니다. 오늘은 축제다. 야호 축제다 축제. 예 상상의 내가- 상상이다. 상상. 제정신이야! 축제가 아니라 축대! 축대! 구덩이를 팠어. 그럼 뭘 해야 돼? 벽을 쌓아야 되잖아. 자, 테트리스 한다고 생각하고 그까이가 대충 잘 껴맞추면 돼. 알았어? 오늘은 가볍게 10층까지만 쌓는다. 아 10층이요? 아 그러면은 저는 테트리스 연습부터 해야겠다. 저 게임하고 올게요. 제가 테트리스를 좀 못해갖고. 뭐야 이 친구 이거! 튼튼한 축대는 설계 기본이다. 5위 축대 쌓기. 진지공사 극한 작업 5위는 바로 축대 쌓기였습니다. 이제 축대 쌓는 자재가 굉장히 좀 다양한데요. 네. 흙벽돌이나 산황 그리고 콘크리트, 블록, 자연석으로 주로 많이 쌓는데 자재들을 쌓다 보면 그 안에 이제 빈틈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뭐라도 넣어서 메꿔야 되는 작업들을 좀 많이 하는데 단순히 또 쌓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마무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삽으로 위에서 막 쳐주고 막고 굉장히 여러 가지 스킬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냥 쌓는 게 아니군요. 그럼 네, 맞아요. 보통은 흙 벽돌과 시멘트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복병이 네. 비예요. 네. 비가 오면 진짜 형태가 감쪽같이 사라져서 장병들이 엄청 속을 썩여요. 하는 도중에 비가 오면 진짜 완전 낭패겠죠. 기껏 힘들게 다 해놨는데 비 와서 무너지면 얼마나 속상해요. 맞아요. 이거 말고도 이제 진지공사할 때 복병이 참 많습니다. 이제 산에서 1, 2주 합숙하다 보니까 산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괴생 명체들을 거의 다 마주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뭐 땅벌, 뱀, 멧돼지 뭐 많죠. 근데 그렇죠. 멧돼지 이 녀석이 찐 복병인 게 겨우 내내 이 진지를 다 해집어놔요. 말도 못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정도는 그렇죠. 양호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최전방에서 진지공사를 하다 보니까 딱 보면 지뢰, 매설, 지우 진짜로. 네, 그래서 마인이 이제 쳐져 있어요. 하다 보면 좀 옆에 가서 뜬다. 아 진짜 시겁해요. 너무 깜짝 놀라니까 그래서 그걸 항상 좀 조심하면서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죠. 장병 여러분들도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흥미진진한데 다음 순위도 발표해 주시겠어요? 네. 야 정인병. 이병 정소연. 아 정씨야? 네. 몰랐어. 너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나?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사랑은 시멘트와 같은 거다. 시멘트, 가루와 모래, 물 이 세 가지만 배합하면 되니까 다들 쉽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이 셋 중에 하나가 넘치거나 부족하면 부실 공사의 원인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몇 대 몇으로 섞으라는 거지? 야 정말 사랑 모르는구나. 아닙니다. 이래서 시멘트가 환식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해봐. 이제 모래와 시멘트. 다시! 이제 환상 비율을 찾아 다시! 끝까지 간다. 아유, 다시 무서워. 다시. 모래와 시멘트의 환상 비율을 찾아낼 때까지 끝까지 간다. 4위 시멘트 제곱. 또 진지공사할 때 시멘트도 직접 반죽해서 바르는군요. 맞습니다. 시멘트 작업 같은 경우 진지공사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시멘트로 벽돌 사이사이를 빈틈없이 메꾸기도 하고 갈라진 곳을 보수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뼈대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구성 자체가 높아야 하니까 점도를 만드는 비율도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한 번에 끝내려고 이 시멘트를 한 번에 다 붓고 저으면 힘들어요.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붓지 말고 네. 조금씩 조금씩 넣어가면서 이제 섞어줘야 이게 힘도 덜 들고 잘 섞이죠. 네, 이런 것도 잘 알아두셨다가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기대됩니다. 다음 순위 볼까요? 네. 저 언제까지 삽질해야 됩니까? 정희병. 예, 이병 정소연. 정씨였어? 네. 삽질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주 그냥 삽질하고 있구만. 같이 다른 사람이 뭐라 하는 거야? 아니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들려 임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 정소연. 아이 녀석. 줘봐. 삽질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지를 때처럼 쓱 넣고 싹
손목에 스냅으로 리듬을 타. 잘 봐. 각 나오지? 와, 김 병장님 완전 잘하신다. 쓱, 싹, 쓱. 완벽해. 쓱. 아, 이렇게 하다간 김 병장님한테 삽질을 다 떠넘길 수 있겠어. 아, 대단하십니다. 팔뚝에 근육 잡히는 거 보여? 내 성난 근육들이 보이지? 어? 아, 헬스 트레이너 하셔도 되겠습니까? 계속 보여주십시오. 야야야 그만해. 지금 지렛대의 원리. 삽질은 과학이다. 3위 삽질 곡괭이질. 쓱, 자.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장병들 대단한 것 같고 우리 김 병장님도 보통 실력이 아니신 것 같아요. 뭐 그냥 일상이죠. 그쵸. 네. 그래서 삽을 이렇게 파지하는 딱 모습만 봐도 아, 저 사람이 군필자다, 그쵸. 미필자다. 요거를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네, 우와, 맞습니다. 신기하다. 사실 뭐 군대에서 또 잘 배웠다고 생각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삽질이나 곡괭이질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나와서도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두 번씩 또 사용을 할 때도 맞아요. 있거든요. 네. 이쯤 되면 우리가 1, 2위를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그래요. 윤지민 법무관님이 예상하시는 1, 2위 작업 혹시 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아까 시멘트 드는 것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거운 거 옮기는 거. 아. 네, 이게 맞아. 가장 힘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과연 있을지 네. 2위 한번 공개해주세요. 정규명! 너의 빈틈없는 축대와 나의 뛰어난 삭기술이 환상의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진지를 구축한 것 같다. 고생했다. 저기 소대장님 오십니다. 다들 고생이 많아. 다들 고생이 많아. 아닙니다! 아주 잘했는데 김 병장 일로 와봐. 병장 김대. 좋아 보여? 예? 좋아 보여? 예. 이거 축대 경사가 좀 심하잖아. 예? 아 그리고 이거 잘 가르친 거 맞아? 위치가 좀 애매한데? 아 2m 뒤에다가 쌓자. 아 너무 잘했는데 우리 좀 2m 뒤에다가만 좀 쌓자. 어? 대대장님 오실 때까지 다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해. 1303인가? 1303인가? 맞아요. 1303. 거기로 전화하십시오. 국방 헬프콜 1303번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이미 간부의 열정. 진짜 누군가의 열정이 또 때로는 남에게는 굉장히 무섭게 다가올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 말은 곧 다시 처음부터 그렇죠. 무너뜨리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해라. 그럼요. 이 말인 거죠. 아, 근데 여기서 이 잘못된 표현이 있어요. 간부의 열정이 아니라 원상복구라고 바꿔야 됩니다. 아. 아니 근데 진짜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다반사. 실제로 있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기 멀리서부터 간부님이 다 걸어오시거든요. 아 근데 걸어올 때부터 느낌이 뭔가 달라요. 쎄. 아 쎄해. 뒷짐지고 다 걸어와서 말들아 좀 미안한데 갑자기 여기 진짜 미안하지 뒷골 마세요. 확 미안하지 당기거든요. 마세요. 이러고. 그러면 이제 뒤에 바로 붙는 말이 원상복구 해놓고 새로 만들자. 예, 그럼 네가 하던가. 너무 힘들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진짜. 네. 1994년도에는 이 1900. 땅을 파라는 지시로 몇 미터를 팠어요. 근데 와서 아니다, 다시 메꿔라. 맞아. 다시 메꾼 적도 있어요. 진짜로요? 네. 김수용 중위님께서 대본에는 그렇게 화내라고까지는 안 돼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쌓이신 게 많았는지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네. 대본 다른 거 보셨나 했죠. 1330. 아, 이럴 쌓인 게 때는 많으셨나 유독 봐요. 되게 1339. 잘하시는 것 같아요. 1303? 1303? 네. 네. 오늘 행궁기 보시고 진지공사 예습 우리 장병들 철저히 하고 가시면 되겠네요. 대망의 1위! 1위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아, 이게 명장님. 김 병장님, 그럼 저희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도르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길을 모아서 저 시멘트 포대들을 한 번에 옮겨주마. 아, 김 병장님 그냥 운동하는 셈 치고 옮기는 게 더 빠르지 말입니다. 오늘 퇴근 더 빨리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도르마무 자제야 옮겨주라. 아, 김 병장님 그럼 저 먼저 하고 갑니다. 젖 먹던 힘까지 원초적인 힘을 발휘한다. 1위는 자제 옮기기.
너무 찰떡궁합이시네요. 맞아요. 네, 진지공사 극한 작업 1위는 아까 우리 법무관님이 네. 살짝 예상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자재 옮기기였습니다. 아 역시 무거운 거 옮기는 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맞아요. 근데 이걸 다 일일이 옮기나 봐요. 이게 무거운 걸 옮기는 건 좋은데 차나 기계를 이용하면 참 좋지만 여건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직접 옮겨야 되는데 삽질처럼 요령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짐 옮기는 건 이게 육체적인 고통이 100%죠. 그리고 댓글로 뭐가 더 힘든지 싸우시더라고요. 음. 시멘트 들고 산 타는 게 더 힘들다. 자갈 담긴 마대자를 옮기는 게 더 힘들다. 네, 진짜 모든 장병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다 힘들죠. 네. 진짜. 보통 돌이나 보도블럭은 들것에 담아서 2인 1조로 옮기고 모래나 시멘트 같은 경우는 마대자루에 넣어서 옮기기도 네. 해요. 특히 무거운 거 옮길 때 날카로운 부분에 긁히는 잠부상을 굉장히 많이 당하거든요. 이런 부분 조심하시는 게 항상 좋습니다. 맞아요.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알고 가면 좋은 것들이 있죠. 우리 장병분들 저 그렇게 나쁜 간부 아닙니다. 진지공사 갈 때 이건 꼭 알아두세요. 진지공사 많이 힘들어요. 평소에 체력 단련 많이 해두세요. I believe. 몸 갑자기 쓰면 부상당하니까 작업 전에 꼭 스트레칭 잊지 말고요. 혹시 수통에 물 채웠는지 꼭 확인하세요. 갈증과에 전쟁하기 싫으면 당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간식도 꼭꼭 챙기고요. 그리고 삽, 곡괭이 안 쓰던 도구들 쓰니까 신난다고 막 휘두르지 마요. 앞뒤, 양옆, 좌우로 정렬, 아니 좌우 살피고 휘둘러요. 첫째도 몸조심, 둘째도 몸조심. 조심하세요. 장병들! 나도 어쩔 수 없는 간부인가 봐. 어쩔 수 없는 간부인가 봐. 장병분들 사고나 부상 위험이 있으니까 그쵸. 꼭 조심하시고요. 네, 방금 요 내용 꼭 기억하셨다가 진지공사 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우리 장병들 늘 몸조심, 안전대비 잘 하시고요. 오늘 충성TV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행군기에서 군 장병 가족분들, 여자친구, 친구까지 모두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아래 나가는 주소로 재미난 이야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수용 중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녹화시라고. 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내일을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 인권을 위해 행군기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온 악습, 그리고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안녕.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재구성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네, 오늘도 사건의 재구성 함께해 주십니다.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중 수사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대중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외국인한테 총 줘도 되냐? 누구 쏠 줄 알고. 부대원들이 나에게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하네, 상태가. 괴롭히는 빈도나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그리고 유치하고 대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적당히 포근한 날씨에 병사들은 신이 많이 나 있었는데요. 내리는 눈을 쓸다가 누군가 눈싸움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아, 이거 잘 알죠. 눈이 오면 처음에는 정말 짜증 나거든요. 왜냐면 눈이 사회에서는 좋죠. 근데 군대에서 눈이 내리면 하늘에서 쓰레기가 또 내리네 이런 심정이기 때문에. 맞아요. 많이 들어. 근데 눈 쓸다가 짜증 나다가도 이렇게 이 동료들이랑 이렇게 그쵸. 눈만 맞으면 이렇게 눈싸움하고 맞아요, 이렇게. 하여튼 기분 좋아요. 네. 맞습니다. 그 한참을 눈뭉치들이 날아다니고 깔깔거리는 소리가 부대 안을 가득 채웠는데요. 네. 그런데 갑자기 눈싸움을 하는 도중에 퍽!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화지처럼 깨끗하던 눈밭에 빨간 피가 아이고. 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한 병사.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피가 났다는 거는 좀 외상이 조금 심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눈싸움하다가 피날 일이 뭐가 있나? 피를 흘리고 쓰러진 사람은 A 병사였어요. 근데 이제 누구 하나 문제는 A 병사 근처로 다가가지를 않았습니다. 왜? 보통 일반적으로 다치면 도와주러 가잖아요. 그냥 멍하니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었을 뿐이에요. 너무 놀라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당황했나?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의무대에 데려가든지 뭔가 사람을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뻔히 그쵸. 다친 게 보이는데? 사실 A 병사도 다른 병사들과 눈싸움을 하는 게 너무나 즐거웠어요. 네. 다른 병사들이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거나 아니면 같이 무엇인가 같이 하고자 하는 이런 제안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말이 있었어요. 응? 너는 눈 잘 못 보고 자랐지? 눈싸움이 뭔지 내가 제대로 보여주겠다라는 동료 병사들의 말이었어요. 눈을 못 보고 자랐다는 건 좀 눈이 안 내리는 곳에서 태어났나? 그러니까. 근데 남부지방에서도 막 눈이 아예 안 내리진 안 않는데 내리는데. 뭔가 그래도 좀 뭔가 이상한 말이네요. 그런데 왜 A 병사가 갑자기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을까요? 어이구. 어우 심하네 상태가. 심하게. 어? 제대로 맞았네. 그렇습니다. 누군가 돌멩이를 눈 속에 넣어서 A 병사에게 던졌던 거죠. 아, 진짜였어. 이 돌이 정확하게 코에 명중된 거예요. 아 여기 겉에다가 눈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던졌구나. 되게 위험한 거 아닌가요? 더 뼈가 다 부러지고 골절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눈에다가 돌을 넣는 거는 이건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이건 너무 지나치거든요. 이거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닌데요. 근데 병사들이 A 병사를 괴롭힌 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A 병사가 자대 배치를 받은 바로 그날부터 괴롭힘이 시작했는데요. 아니 왜? 도대체 무슨 이유였을까요? 왜죠? 첫인상이 좀 안 좋았나? 뭔가 좀 이렇게 잘못을 했나? 아 근데 그래도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아무리 첫인상이 안 좋아도 사람을 만나자마자부터 이렇게 괴롭힌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죠. 보통 이제 신병이 들어오면은 뭐 의뢰 나이라던가 이름 같은 것들을 많이 물어보잖아요. 네, 그럼요. 뭐 어디 사냐, 뭐 나이 몇 살이냐, 뭐 누구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는데 아무도 A 병사의 이름조차 묻지를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네. 대신에 사람들은 A 병사를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건 바로 다문화였습니다. 다문화. 한눈에 봐도 외모 자체가 좀 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괴롭히는 빈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유치하고 대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첫 사건은 함께 모여 간식을 먹을 때도 벌어졌는데요. 요거 바로 초코파이. 바로 이 간식을 가지고 놀림이 시작됐습니다. 네? 군대에서 흔히 인기가 많은 간식이잖아요. 맞아요. 놀릴 게 뭐가 있지? 얘기한 게 뭐냐면 야 초코파이 겉은 까맣고 속은 하얘니까 너 같다. 아 진짜. 심지어 넌 엄마가 초코냐 아빠가 초코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사람을 이거, 야 어떻게 이거는 이거에 비유를 해요. 와 이건 완전히 도를 넘었는데 선을 완전히 넘었는데.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그 A 병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귀가 달아오르는 거예요. 아니 열 받지. 네. 그래도 솔직하게 터놓고 가는 게 맞나? 그 이제 그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머니가 외국인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나아졌어야 되는데 상황은 A 병사의 마음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사실 A 병사는 외국인인 어머니의 손에 주로 자랐기 때문에 한국어가 조금 서툴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이 A 병사의 발음을 가지고 놀리기도 했고요. 또 속담이나 비속어 같은 한국어를 잘 못 알아듣기라도 하는 날에는 한국인으로 군대까지 와놓고 한국말이 서툴다고 무시하는 날도 있었죠. 아니 잘 모르면은 가르쳐주고 다 같이 잘 되면 그게 좋은 건데 그걸 가지고 놀리고 창피한 거 아닙니까? 그 본인들이 창피한 거죠, 그건. 근데 이제 언어적인 놀림이 이제 그뿐만은 아니었고 이제 A 병사가 또 질문을 하면 나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답을 해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거나 갑자기 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고도 해요. 꾸랑 아자르. 네? 꾸랑 아자르. 꾸랑 아자르. 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꾸랑 아자르. 무슨 말이죠? 인도네시아 욕입니다. 인도네시아 욕이요? 예. 일부 다문화 가정에서 자녀의 경우 주 양육자가 외국인 어머니이기 때문에 한국어가 서툰 경우들이 좀 있어요. 또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A 병사의 경우에도 그랬는데요. 처음에는 A 병사는 부대원들이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부대원들이 하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어느 날 A 병사가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본 거죠. 부대원들이 나에게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꾸랑 아자르. 네. 어머니로부터 그 뜻을 들었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이 병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죠. 어머니도 정말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이야기를 들은 A 병사의 어머님은 그걸 듣자마자 오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통화해서. 그러니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 아들은 모르고 물어본 거지만 맞아요. 군대에서 이렇게 힘들게 지낸다는 거를 알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업장이 무너졌을까요? 근데 괴롭힘은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요일에부터 이제 종교 행사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A 병사도 이제 부랴부랴 나갔어요. 근데 A 병사가 이슬람교를 찾은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쪽 문화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병사들이 모두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슬람 종교 따위는 따로 없다.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는 이슬람 교인이 많진 않으니까. 맞아요. 대신에 이제 부대 차원에서 A 병사가 하루에 5번 좀 기도할 수 있도록 조처를 또 해줬습니다. 네. 대한민국 군대는 종교적인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니까 배려를 해준 거네요. 네, 이건 뭐 부대에서 아주 현명하게 잘 해간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병사들이 일가 중에 A 병사만 사라지는 게 싫다며 그것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부대 내에서 그리고 다 허락해준 상황이기도 한데 그냥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괴롭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슬람교는 원래 돼지고기를 금기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 병사도 군대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종교적 규율만큼은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죠. 근데 A 병사는 편견에 괴롭힘에 또 종교까지 달라서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 어느 날 간부가 이제 특식을 부대원들한테 좀 사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메뉴를 이제 고르는 과정에서 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야, 다문아 너 짜장면 좋아하지? 너처럼 시커멓잖아. 넌 짜장면 먹어. 그래서 사실 이제 피부색이 검하니까 그걸로 이제 놀린 건데 사실은 그 짜장면에 이제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싫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말이 더 처참했습니다. 그럼 니네 엄마 아빠처럼 반씩 넣은 짬짜면 먹으면 되겠네. 아, 꼴찌 이런 식으로.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야죠. 아, 이건 진짜 정도가 너무 심한데. 너무 이거. 너무하다. 그래서 결국은 돼지고기 대신에 소고기가 들어간 짜장면으로 타협을 봤다고 합니다. 음식이 배달되고 나서 A 병사가 짜장면을 입에 넣자마자 부대원들이 폭소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뭐 음식 가지고 장난을 친 것 같은데. 설마 그럴 수도 바꾸지 않고 돼지고기 그냥 그대로. 맞아요. 야 저거 봐, 뭐가 돼지고기인지도 모르면서 바보 아니야? 어때? 야, 돼지고기 맛있지? 이렇게 이제 거짓말까지 한 거예요.
아니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게 본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려는 사람을 맞아요. 칭찬해주고 또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 오히려 더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 A 병사는 이와 같은 자기가 힘든 상황을 집에 알리지도 않았어요. 걱정하니까. 특히 아버지는 늘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을 자랑스럽게 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 예의 병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한국인이야 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내가 이겨내야 한다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혼자서. 이제 부대원들이 A 병사를 구타를 하거나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경우에는 좀 드물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은근슬쩍 훈련 중에 비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뭐 사격 훈련 같은 걸 할 때면은 야 외국인한테 총 줘도 되냐? 누구 쓸 줄 알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육체적인 폭력도 폭력이지만 이 정치적인 폭력이 정말 진짜 견디기 힘든데. 맞아요. 이 A 병사는 어떻게든지 참고 전역할 때까지 열심히 군 생활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착하네. 이 눈싸움 사건은 A 병사가 그저 그냥 묵묵히 계속 참고 있던 것에 대한 대가인 것이고요.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남자로 거듭나고 싶었다고 해요, A 병사는. 하지만 문제는 더 깊어졌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진단서네요. 응? 아, 병명이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상세 불명의 위험, 공포성 불안장애. 네? 아, 이게 지금 우울감 보면 식욕 저하, 불안감 지속되고 이게 사회 공포증으로 이게 진단까지 받았어요. 더군다나 12주 이상이네요. 아, 그러네요. 예, 12주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 및 절대적인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A 병사는 사회 공포증, 불안 장애로 판정을 받아서 별도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를 극도로 두려워하고 문제를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모두 자신을 관찰하고 나쁘게 평가할 거라고 생각했죠. 이미 정상적인 군 생활은 불가능할 정도로 나빠진 상태였어요. 이게 다문화 가정 2세에 대한 편견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일어난 이제 괴롭힘과 차별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사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대에 온 거면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왔을 텐데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진단서까지 받게 될 줄은. 신기하게 처음에 보면 좀 신기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아예 그냥 생판 다른 모습의 친구가 입대를 하면 신기하게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정말 이 사건 보고 좀 깜짝 놀란 게 제가 이제 군 생활을 뭐 이제 2004년, 2006년 그때 했지만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이 입대를 한다는 거 사실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입대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좀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200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이 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 수 늘고 이제 그들이 성장을 하면서 입대를 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이슈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입대자 수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그 증가 폭도 조금씩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0년 이내에 입영할 한국 남성 중 최대 10%가 다문화 가정 출신이 될 것이라고 하는 보고 논문도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로 많은 줄은 몰랐어요. 네. 네, 2010년도에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다문화 가족의 자녀 중에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군 복무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네, 출신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차별적인 행위가 될 수 있어서 공식적으로 파악하진 않지만
다문화 가정 출신자를 병역 의무에서 제외할 경우 2029년쯤에는 병역 자원이 3만 명까지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내년부터 저출산 때문에 군 병력이 점점 이제 줄어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또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입대하는 과정부터 처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굉장히 좀 안타까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건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가장 안타까웠던 건 괴롭힘의 이유가 단순한 편견 때문이라는 거였는데 단지 내가 다문화 가정 2세라는 이유로 놀림을 받고 따돌림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무엇인가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네. 타인이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 억울해. 사회 공포증이 생겨요. 소셜 포비아라고 얘기하는 사회 불안 장애라고도 하는데 사람들을 만나거나 대화하거나 이런 사회적 상황을 점점 회피하게 돼요. 이로 인해서 사회적 기능이 저하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친구들은 저녁 이후에도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정상적인 삶을 이어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진단서에서도 다시 한번 보면 우울증에 불면증에 위험에 공포성 불안장애까지 생겼으니까 이게 계속 사회생활이 악순환 힘들죠. 될것 네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초등학교 때나 어릴 때는 어리니까 맞아. 뭐 외모 가지고 별명을 붙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다반수기도 했는데 근데 군인이면은 성인이잖아요. 성인들이 뭐 출신을 가지고 놀린다는 거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이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의 민족들 중에 단일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개념들이 있잖아요. 맞다. 보통 30, 40대들만 해도 주변에서 혼혈이나 다문화 가정을 접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문화 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국민으로 같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쌓이는 거예요. 가해자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다문화 가정의 장병들을 그들보다 내가 우월하다. 라는 왜곡된 인식 속에서 조금 차별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피부색과 종교가 다를 뿐이지 그게 틀린 게 아닌데 다르다와 틀리다를 잘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에서는 주류 집단과 소수는 이미 정해져 있죠. 문화적 배경이 다른 주류 집단에서 집단주의적 성향이 발동한 겁니다. 근데 저도 아까 단일민족이라는 거에 이제 아 맞다 이랬던 게 저도 어릴 때 우리나라는 뭐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다. 이거를 외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주입식처럼 많이 네네. 듣고 자랐어요. 또 아픈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 민족이 이때 아 우리는 단일민족이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다. 이렇게 느끼기도 했거든요. 좀 이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표현을 일상적으로 많이 쓰게 되고 많이 보다 네. 보니까 민족이 똘똘 뭉쳐서 극복한 위기 이런 말도 많이 하고 민족 분단의 아픔 같은 그런 말들이 있었듯이.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안 하지만은 저 때는 또 초등학교 다닐 때 국기대항 경례도 했었었거든요. 아, 예. 다들 다 아시겠지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온감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게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가 않을 정도로 거의 이제 외워졌는데 당시에도 이제 민족이라는 말을 굉장히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족 얘기를 하고 뭐 단일 뭐 이런 말씀을 늘 하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집단 무의식 속에 그 문화가 지금 우리한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아, 진무였군요. 거기서 약자를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행동까지 더해지면서 가해자가 되는 거고요. 글로벌 시대에 맞는 사회, 문화적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문화가 군대에도 정착되어야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 게 맞네요. 네, 누군가에게는 단일 민족이라는 말이 불편하게 와닿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 단일민족이라는 개념 때문에 다문화 장병들이 겪는 혼란이 강화되면 안 되겠습니다. 네, 네. 아,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네. 아, 오늘 저한테 오늘 많이 주시네요. 네. 이게 요즘 장병들이 입대할 때 하는 입영 선서문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네. 네.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이거 저도 선서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런데 왜 갑자기 읽으라는 거죠? 네, 제가 이거를 읽어보라고 한 이유는 네. 원래 이 선서문의 문장 같은 경우 아까 민족 많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였어요. 아, 맞다. 네. 맞아요. 오, 맞네요. 뭐가 달라졌는지 아시겠나요? 국가와 국민. 네, 민족이 아닌 국민으로 오. 단어가 변경됐습니다. 네네. 아 근데 이 사건을 알고 나서 들어보니 정말 더 잘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확실히 맞습니다. 잘 바뀐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다문화 가정 자녀를 비하하는 말을 굉장히 좀 많이 썼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진짜 그 부분이 너무 그죠? 분통이 터졌어요. 맞아요. 진짜 2000년대에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겼고 또 언젠가는 이들의 자녀들이 입대할 걸 알았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교육을 하든지 제도적 장비를 마련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사실 이전까지 군대에서는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들에 대해서 따로 교육하는 게 차별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다문화 장병들과 같이 이제 뭐 생활을 하거나 관리할 때 이들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 것에 중점을 뒀었죠. 그런데 요즘은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다문화 장병에 대한 편견을 부수고 누구든지 동등하게 열린 자세로 수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네. 잘하고 있네요. 다문화의 이해 교육용 교재도 제작하고 있고요. 네. 관련 도서와 홍보 책자도 충분히 비치하고 있으니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사관님이 다양하게 설명 많이 해주셨지만 현재 다문화 장병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군은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부대관리 훈령에 다문화 존중 및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또한 각 군 규정에 다문화 장병 차별 금지와 고충 우선 처리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편견을 깨기 위해서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도 다문화 장병들이 더 군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안은 물론 이제 안 좋은 경우가 드러나긴 했지만 실제로는 다문화 장병들이 군 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누구보다 우수한 군 생활로 특급 전사로 선발되는 장병들도 많고요. 네. 일단 다문화더라도 한국인으로서 나라 안전을 지키는데 자부심을 느낀다는 장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2년도에는 다문화 가정 출신으로 부사관이 배출되기도 했어요. 비록 이제 얼굴 생김새나 이런 게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똑같은 한국인이고 직접 자원에서 군대에 온 전우고 동기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 병사는 다문화 가정 2세이자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입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아니라 다문화라는 별칭으로 불렸어요. 이런 것도 처벌이 가능하겠죠? 네, 물론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까 위 사안에 많은 언어폭력 사안들이 나왔는데 정도가 상당히 심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봤을 때 짬짜면이나 엄마 아빠를 반씩 놀리고 이런 부분은 진짜 너무 네, 심했어. 제가 볼 때 단순한 언어폭력이 아니고 성범죄 수준으로도 충분히 입건 가능할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불문율인데 부모를 건드리는 욕은 절대 하면 안 되고 무엇보다 저는 정말 화가 난 게 종교적 신념을 지키겠다는 이 장병에게 맞아요. 굳이 맞아요. 속여서 돼지고기를 먹인 거. 맞아요. 이거는 고문. 이 단순한 장난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진짜. 네,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인권 침해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네. 인간의 기본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데요. 평등권이란 모두 다들 아시겠지만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인종이나 종교, 성별, 나이, 국적, 장애, 피부색, 직업, 기타 등등으로 인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있어요. 네, 오늘 사건의 가해자들이 참 악랄한 게 이게 장난과 괴롭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을 타고 있거든요. 눈 속에다가 이 돌멩이를 넣어서 던진 거는 이게 고의가 아니라 장난이라고 해도 이건 강한 처벌을 좀 받았으면 하는데 어떤가요? 네, 아무리 장난이었다고 해도 방금 그 사진에 멍들고 네네. 피나고 이런 거 보면은 지금 명백하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는 폭행에 해당합니다. 돌멩이의 크기나 뾰족한 정도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만약 판단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특수폭행죄로 기소되고 처벌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화와 사회적인 배경이 다른 장병들이 모인 군대인 만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소통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주어진 하나의 환경이고 배경일 뿐인데 조금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하는 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입대한 다문화 가정의 장병들이 더는 편견 어린 시선을 받지 않고 평등한 군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 헬프콜 1303번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건의 재구성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정신 차려 경례 행군 뭐라 쭈씨 우리 쌌노 군대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 베스트 5 야, 죄송하면 군생활 끝나냐? 오늘 말들 번쳐라고요. 뭐라고? 내가? 한 병사가 바닥으로 꼬꾸라집니다. 그날은 유격 훈련이 있는 날이기도 했고요. 저기서 쓰고 오네. 이런 말을 면전에서 했다고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말이. 맞아요. 내가 없나 봐요. 네. 이게 정말 이게 생명이 위험한 짓이거든요. Come and go like a glitch 전부 훔치고서 미치게 한 stitch and move it like a glitch Yeah, I'm the glitch Oh, I feel like bitch